네, 안녕하세요. 전자기학 2 여러분들 잘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잠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초반에 그 수학적인 툴들을 먼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전기적인 공간에서의 그런 힘들, 전기적인 힘들, 그런 전개라고 하죠. 전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개, 전기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장,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힘의 전체적인 그 값들을 공간에서 전체를 갖다가 각각의 좌표기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자기장, 자개라고 합니다. 필드라고 하죠.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벡터 필드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공간상에서 x, y, z 좌표, 직각좌표계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그 벡터를 그 공간상에서의 벡터들을 각각의 지점에서 벡터들을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필드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벡터라는 개념이 중요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벡터를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과정들을 가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네, 미분 그리고 벡터의 미분, 벡터의 적분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델 연산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델 연산자는 어떻게 정의됐었죠? 얘는 스칼라 값입니까? 아니면 벡터 값입니까? 얘는 연산자인데요. 연산자인데 벡터 연산자입니다. 벡터 연산자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분 벡터 연산자예요. 그래서 x 단위 벡터죠. x 단위 벡터의 성분으로 x 성분으로 우리가 x 편미분을 해주고요. y 성분으로는 y 편미분을 해주고 z 성분으로는 z 편미분 연산자를 가지는 벡터 연산자를 우리가 델 연산자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 필드를 우리가 미분해 줄 때 우리가 델 연산자와의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 줘서 우리가 미분을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이 전체 델 연산자와 내적을 해주게 되면 어떤 벡터 필드를 내적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편미분 벡터 연산자죠. 편미분 벡터 연산자와 내적이 되면서 각각의 단위 성분들이 그 다른 벡터의 x 성분들과 곱해져서 x 성분의 x 방향 편미분, y 성분의 y 방향 편미분, z 성분의 z 방향 편미분만 남게 되는 그런 값을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이 전체 델 연산자와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또 이해를 했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의 회전량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이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 스태틱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을 확인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그네틱 필드가 우리가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로 표현을 하면 그것의 다이버전스, 델 연산자의 닷 프로덕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항상 0이 된다. 이 값은 항상 0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결국에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자석 내부에서도 이어지는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를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가우스 법칙과 대칭되는 마그네틱 필드의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분을 해주면 어떤 닫힌 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자석 밀도 B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면 어떤 자연계에서 형성된 자석 밀도 B에 대해서도 우리가 닫힌 면에 대해서 면적분 해주면 항상 0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네, 결과적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독립된 자하 N극, S극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맥스웰 이퀘이션이 뭐였죠? 네, 자계를 회전하게 하는 원천, 즉 전류 밀도가 어떤 점에서 존재하게 되면 그 전류 밀도에 의해서 항상 어떻게 되죠? 그 전류 밀도에 정확하게 직각인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 나사 방향으로 자계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성된다. 그 지점에서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암페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적분형으로 바꾸는 것들을 했고요. 적분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자계를 찾을 때 무한히 긴 도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도선을 둘러싼 어떤 위치에서의 그 둘러싼 우리가 닫힌 선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페루프를 그릴 수가 있었고 그 선 위에서 자계가 모두 균일하다면 크기가 같다면 그러면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바로 적분형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예제들을 다루었죠. 그 암페어 법칙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신다면 반드시 지난 시간 노트를 보시고요. 노트를 봐도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지난 시간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좀 우리가 훑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3전에 나오고요. 4-3전에 나오는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고요. 포텐셜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중력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땅 밑으로 힘이 끌고 있죠. 이 지우개를 칠판 지우개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다르죠. 점점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것이죠. 포텐셜이 더 큰 것이죠. 이 위치에서 중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의 그런 포텐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 벡터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벡터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1에서 배웠던 대응되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렉트릭 포텐셜이었습니다. 일렉트릭 포텐셜과 우리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포텐셜은 벡터 자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맥스웰 이퀘이션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가우스 법칙에 대응되는 우리가 자계는 결과적으로 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하는 존재하지 않고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라는 맥스웰 이퀘이션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진 맥스웰 이퀘이션이었죠. 결과적으로 자석 밀도 B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발산하기만 한다는 뜻이, 발산하는 값이 0이란 뜻이죠. 결과적으로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발산하지 않고요. 처음 시작된 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가 솔레노이드하다.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언제 쓰나요? 이런 자석을 만들 때, 전기 자석을 만들 때 전선을 이렇게 순환해서 계속 감죠. 감아서 우리가 만들죠. 아니면 전자석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터 같은 데 들어가는 걸 보면 모터나 발전기에 보면 그런 솔레노이드 전선들을 코일들을 감아서 그런 전체적인 자속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성을 솔레노이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자속 밀도를 다른 자속 밀도를 만들어내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자속 밀도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위치에서
자석 밀도를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우리가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A라고 정의할 텐데요. 그래서 마그네틱 포텐셜을 이제 우리가 A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자석 밀도라는 것은 어디 어떤 위치에 어떤 소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간에 항상 어떤 소스도 자석 밀도를 발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석 밀도는 항상 델연산자와의 내적을 해주면 0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자체가 이 B라는 벡터 필드 자체가 항상 우리가 발산을 구해주면 항상 0이 나오는 특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B라는 특성을. 그 특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566페이지를 보시면 벡터 필드에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연산자의 그런 표현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66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부록 A에 벡터 등식이 있습니다. 벡터 미분에 대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A10번 수식을 보시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벡터 필드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고 다 프로덕트를 해주면 델연산자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 회전을 구한 다음에 그 회전량 전체 회전량이 결과적으로는 벡터 필드로 또 다시 나오겠죠. 그 벡터 필드 나온 값에 다시 또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구하게 되면 그 값은 A가 어떤 값 어떤 필드든지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온 내용이냐면 A10에 나오는 벡터 자체 특성입니다. 벡터 미분에 대한 그냥 특성이에요. 이 델연산자의 정의와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이 벡터의 그냥 특성 때문에 항상 우리가 회전량을 어떤 임의의 벡터 필드 A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벡터 필드를 결과적으로는 회전량을 전체 구하고 그 회전량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발산을 구하게 되면 항상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회전을 먼저 구하고 발산을 취해주면 항상 0이 나오는 얘는 벡터의 수학적인 특성이죠. 벡터의 수학적인 특성이고요. 이 특성은 뭐예요? 자석밀도라는 자석밀도 물리계에서의 자석밀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렇죠. 자연계에서 자석밀도가 전하가 이동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특성을 표현한 거죠. 수식으로. 그런데 이 B라는 특성을 그런 B라는 특성을 가지려면 발산하는 값이 0이 되려면 그 B라는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요렇게 어떤 임의 벡터 A의 크로스 결과적으로 회전량으로 B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의 회전량을 우리가 B라고 놓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는 A 벡터라는 것을 B의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 값이 어떤 발산하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려면 그 벡터 필드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임의 벡터의 회전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우리가 수학적인 규칙이죠. 수학적인 규칙이고 얘는 물리적인 규칙인데 물리적인 규칙이 발산이 0이 되려면 그 벡터 필드는 항상 어떤 임의의 벡터의 회전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회전량 벡터. 즉 B라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를 우리가 새로운 임의의 A 벡터의 회전 값을 구한 그 벡터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A 벡터를 우리가 새롭게 이 A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새롭게 마그네틱 포텐셜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위는 우리가 웨버 퍼 미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포텐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자석 밀도의 단위는 뭐였죠? 예. 우리가 T로 테슬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됐고요. 우리가 비교하자면 전자기학 1에서 우리가
전개를 배웠었죠. 그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포텐셜을 뭐라고 했죠? 정기적인 포텐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정기적인 포텐셜은 우리가 역시 비슷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회전량이 0이다 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부터 시작하죠. 일렉트릭 필드는 발산만 하죠. 전하가 있으면 발산하는 값을 가지면서 생성이 되죠. 예, 회전량은 0인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회전하는 값이 0인 어떤 벡터 필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566페이지 여러분들 어펜딕스 부록의 14번 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우리가 14번 수식을 참고하면 수학적인 규칙에 의해서 어떤 임의의 V라는 벡터 필드가 아니죠. 얘는 뭐죠? 스칼라 필드죠. 공간에서 스칼라, 얘는 스칼라 값이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델 연산자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벡터라는 뜻으로 항상 위에다가 벡터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그레디언트죠.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레디언트를 해주고 임의의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는 벡터 값들로 주어지죠.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경사도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레디언트는. 맞죠? 그 그레디언트의 우리가 회전량을 구하면 그레디언트의 회전량은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항상 0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렉트릭 필드의 회전 값이 실제로 물리적인 값이 회전량이 항상 0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임의의 V라는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얘를 일렉트릭 필드와 V라는 포텐셜, 얘를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전위차 이렇게 부르죠? 그 차이 값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정해줘서 우리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마이너스로 표현해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점을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이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위치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 값을 우리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 마그네틱 포텐셜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A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벡터를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다 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수식적으로 유도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실제로 이 우리가 자석 밀도를 만들어내는 원천과 연관을 시켜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 자석 밀도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회전량을 만들게 하는 자석 밀도의 회전량을 만드는 그런 원천이 뭐였습니까? 전류 밀도가 원천이었죠. 여기 자석 밀도로 우리가 자계에서 자석 밀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뮤제로가 이렇게 붙겠죠. 우리가 뮤제로 자석 밀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뮤제로 전류 밀도에 의해서 자석 밀도의 회전량이 발생하는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이렇게 다르게 자석 밀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석 밀도를 우리가 이 주어지는 전류 밀도와 자석 밀도의 관계식에서부터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A라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전류 밀도가 얼마나 있으면 자석 밀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위치에서의 자계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느냐,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것이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자석 밀도 값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요 관계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크로스 프로덕트 B 대신에 델 연산자 크로스 프로덕트 A 벡터 이렇게 바뀌겠죠. 뮤제로 J 우변은 동일하게 놓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수식에서 A 벡터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A 벡터 정의에 의해서 이런 수식 관계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회전을 두 번 취해 준 거죠. 어떤 벡터 필드의 회전을 취해서 회전의 벡터 필드가 나오죠. 새로운 회전 값에 대한 벡터 필드가 정의가 되는데 그걸 다시 또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회전량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델 연산자와 두 번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이건 수학적인 경우죠. A 벡터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가능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 A에 대해 역시 여러분들 566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부록 A가 있죠. 예, 부록 A의 15번 수식의 이 결과값을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회전을 두 번 시켜주는 게 컬을 취해준 것은 어떻게 풀리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델 연산자에다가 델 연산자와 그 A 벡터의 내적을 취해준 값, 그건 뭘로 주어지죠?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필드가 주어지면 그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죠. 그렇죠? 여기 다시 안 들어가죠. 이거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값은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내적의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델 연산자의 제곱의 값을 우리가 A 벡터에다가 곱해줘서 빼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점이 안 들어가죠. 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델 연산자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걸 우리가 헤시안이라고 부르는데 헤시안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벡터일 거고 A 벡터죠. A 벡터 필드고 이 연산자는 벡터겠어요? 스칼라겠어요? 네, 맞습니다. 스칼라입니다. 스칼라가 되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이렇게 풀려지게 되는 값을 우리가 좌변에 두 번 컬한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컬보다는 우리가 다이버전스나 헤시안이 훨씬 더 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컬을 두 번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마이너스 두 개의 텀이 있지만 두 개의 텀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전체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자기 포텐셜, 마그네틱 포텐셜로 표현해 준 수식을 우리가 그래서 이 결과는 어디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어펜딕스 15에서의 수학적인 결과였죠. 두 번 컬을 취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발산의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헤시안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좌변을 새로운 여기서의 우변값으로 바꿔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 벡터는 μ0 J 결국엔 전류 밀도와 뭐예요? 새롭게 자속 밀도가 아닌 자속 밀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새로운 우리가 자기 포텐셜로 표현을 해준 것이죠. 전류 밀도와 자기 포텐셜의 관계를 유도해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 포텐셜의 컬 회전값은 우리가 B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새로운 값이 나오죠. 자기 포텐셜의 발산은 그럼 어떤 값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발산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포텐셜이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거죠. 새롭게 정의하는 값이죠. 자기 포텐셜이라는 값을. 쉽게 정의하는 방법은 이 값을 0이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0이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정의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정의하면 문제가 간략해지죠. 가장 간략해지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쿨럼의 조건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0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은 컬을 취해주면 자속 밀도가 나오고 발산을 취해주면 0이 나오는 그런 값을 우리가 정의한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런 정의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정의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정의 아래에서 A 벡터와 J 벡터 즉 전류 밀도와 자기 포텐셜의 관계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값을 0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전체 스칼라 값이 이 스칼라 값이 스칼라 필드가 x, y, z 좌표하고 상관없이 항상 0이다 라고 하면 그레디언트 값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경사도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값은 요 값만 남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결과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델연산자의 제곱 그 값이 마이너스 뮤제로의 J로 우리가 표현되는 수식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벡터 포화종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벡터 이런 형태의 수식을 헤시안이 주어지는 이런 수식을 벡터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포화송은 사람 이름이고요. 네, 포화송 방정식 이런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헤시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헤시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